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김성태 씨,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의 진술을 갖다가 모두 다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성태 씨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자기가 대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자기가 또 북한한테 돈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성사 비용 300만 달러, 도합 800만 달러를 대북 상납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의 진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소설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이제 소설이라 그럽니다. 누가 보면 이 사람 뭐 문학평론가 빙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할 정도로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반박도 없고 반론도 없고 그냥 소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1야당 대표, 한때나마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한테 할 소리입니까? 최소한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근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왜 이런 대응을 할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 정말 이 검찰의 수사 내용 또는 김성태 씨의 진술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얼마나 그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그 지지자들한테 받았습니까? 사이다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대체 이재명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지지자들인데 어쨌든 그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달변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그 달변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화려한 언변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맨날 그 했던 말 식상한 말 그대로 소설 이러고만 있습니까? 좀 다른 레파토리를 만들어내지 그런 노력도 안 합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북 장관과 관련해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겁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김성태 씨가 했던 이 행각들을 보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이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화영이 중국에 가서 북한 애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또 뭐 스마트팜을 짓네 어쩌네 뭐 농업 분야 협력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닐 때 그리고 북한 애들 내려와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만나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다 브리핑하고 있을 때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이화영의 활동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이 보고 과정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대체 뭐가 소설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이게 뭐 그러니까 최신 시설로 자동화된 그 농장 있지 않습니까? 재배 시설 이 스마트팜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게 소설인가? 전혀 아닙니다. 이화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이걸 약속까지 하고 왔다 그겁니다. 관련 사업 계획은 이제 뭐 북한 황해도 지역의 농장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팜 뭐 온실 시설 자동화 온실을 짓겠다. 그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 정도 됩니다. 4동인가 6동인가 짓겠다. 이게 총 사업비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갖고 이제 화면에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 중에 아주 주요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소위 말하는 이재명 경기도가 남북 평화협력, 남북 교류협력의 어떤 첫 발을 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비용 경기도가 원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유엔의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뭘 어떻게 지원합니까? 뭘 어떻게 북한에다 사업비를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약속을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북한에 스마트팜이 지금 필요합니까? 북한은 지금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식량 증산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비용들이, 그 어떤 물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배를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타당성, 그리고 그 분배 과정에서 어떤 검증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북한의 스마트팜을 짓느냐 그겁니다. 그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결국엔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러동신문에 우리 김정은 원수님, 우리 김정은 장군께서 또 이렇게 최신 시설을 만들어 내시었다, 뭐 이런 거 선전하려고 하는데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뭔 필요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북한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북한 주민들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민생 외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설을 짓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쓰겠다. 근데 쓸 수도 없고,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폭 출신 김성태 씨가 어떻게 이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 내용을 이렇게 소상하게 잘 알고 그 비용을 줬을까? 아니, 그 준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갖다 검찰에다 이렇게 진술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조폭 출신의 김성태 씨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지금 와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성태가 경기도가 원래 북한 독재 정권한테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과연 소설인가? 그리고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성사하기 위해서 북한 독재 정권에 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상납했다는 게 소설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보면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대북 사업권 또는 그 대북 사업권을 이용해서 그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그걸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가 북한한테 돈을 줘놓고선 지금 와서는 이재명한테 떠넘기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잘 쓰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유동규 했다가 유동규 측근 아니다, 그 다음에 뭐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했더니 정진상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정진상이 했다는 얘기인가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또 김성태, 안부수,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이 공모는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이란 사람, 나 자기 자신은 일체 보고받지도 못했고 결제 승인도 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의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돈 쓰는 거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성태 씨는 보통의 사업가가 아닙니다. 정치권과 결탁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과 계속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결탁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반국가란 체인 북한 독재 정권하고 이런저런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어떤 검은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그런 관련 기록을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이렇게 술술 불겠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검찰이 이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김성태 씨가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응천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북 송금 과정의 규모가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들어오면은 검사들 간을 볼 것이다, 검사들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간을 보고 난 다음에 진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김성태 씨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나는 모르고 이재명 때문에 나는 완전 피해만 본 사람이다. 이재명과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술술 불고 있지 않습니까? 술술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겁니다. 검사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간 더 큰일이 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추측입니까? 비합리적인 추측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9년 5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철이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입니다. 이 외곽기구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영철이한테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가 뭡니까? 친서란 건 바로 몸소 쓴 편지, 그러니까 직접 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쓴 편지다 그겁니다. 나를 북한으로 초청해달라. 그 친서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1월 30일 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의 친서 초안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귀하라고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A4 2장 분량의 친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이라는 귀한 걸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귀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친서는 몸소 쓴 편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이 쓴 편지다 그겁니다. 그런 친서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김영철이한테 경의 운운했습니다. 경의. 경의는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천안함 폭침의 주범 아닙니까? 천안함 폭침의 주범.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김영철이한테 경의? 존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떠십니까? 정말 반역적인 표현이라고 지금 분개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역. 나라와 결의를 배반한 그 행동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배반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영철이한테 천안함 폭침의 주범한테 경의? 존경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김영철이한테 뭐라 했느냐?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헌신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건승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인사치레로 했다? 관행적으로 했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김영철이라는 자의 이력과 그의 행각을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반역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서를 보냈는데도 북한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이제 김성태와 그 다음에 북한의 리호남인가? 걔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방북, 이재명 방북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방북 비용, 그때 500만 달러 불렀더니 김성태가 300만 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300만 달러를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대북 송금은 또 언제 이루어졌냐? 2019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태의 금고지기인 쌍방울 당시에 재정본부장인가? 이 사람이 총괄 지휘를 해가지고 달러 쪼개기 밀반출을 해서 북한에서 그걸 다시 수거한 다음에 북한 측에 딱 전달했다 그겁니다. 대북 송금이 또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로 공교롭게도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한테 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북한으로 초청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보낸 뒤에 이 비용 지급이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비용이 아니지.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2019년 11월 27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전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직위는 찍혀 있는데 전결권자는 이화영이었습니다. 시기는 언제냐? 2019년 11월 27일. 이때 당시에 이 공문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도는 기위원회. 이 기위원회라는 거는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사업의 제안과 협의가 상호 신뢰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라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위원회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국가단체 수계,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김영철이한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한테 경의를 다시 한번 표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로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지켰고 경결권자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이 아태위는 뭐 다 조선노동당의 이제 외곽 기구고 결국엔 김정은의 다 하수인들입니다. 반국가단체의 수계인 김정은의 하수인한테 경의를 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표현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대체 뭐가 북한에 뭔 금을 묻어놨나 뭘 묻어놨나 북한 가서 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북한 이 반국가단체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으로 제발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보내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이재명의 사유물이었습니까? 대체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뭐 하려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북한에다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의를 표하면서까지 북한에 가려고 했던 겁니까? 여기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태위는 예전에 우리한테 전쟁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던 기구입니다. 2013년 4월 9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외국인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피를 해라. 외국인은 살 기회를 주겠지만은 동족인 남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헌신, 경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대체 어디 나라의 광역자치단체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진짜로? 이런 정황들을 고려하면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소설이라고 대충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반역적 표현들로 가득 찬 친서와 공문 내용과 함께 거기에 이제 조폭 출신 사업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대북 상납을 했다는 의혹,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그걸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꾀했다는 의혹,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들, 이걸 어떻게 소설이라고 한 번에 이렇게 넘기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의. 대북, 송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거 밝혀진 것처럼 이 공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이한테 무슨 경의를 표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한테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헌신? 여기에 대해서 다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꿨던 자로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서 이게 과연 온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